반짝반짝 빛나는 잭모닝 185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51차고요. 오늘 29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네, 읽어볼게요. 네. 성인이 아기를 안아주거나 반대로 안마를 받게 하는 실험도 있었다. 그 결과를 보면 안마를 해준 사람이 안마를 받은 사람보다 더 코르티솔과 에피네프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졌다. 호르몬 수치가 어떻게 해요? 받은 사람보다 해준 사람이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품의 삶은, 베푼다라는 거는 베품의 삶의 의미를 더해주고 골칫거리를 피하게 해주며 자신이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베품의 삶이다.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로이, 바우마이스터, 캐슬린 보, 제이퍼 아커, 그리고 에밀리 가빈스키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처럼 삶의 중요한 의미는 테이커보다 기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테이커보다는 기버가 삶의 중요한 의미에 더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푸는 거. 베풀매에 따르는 행복이 사람들을 더 열심히 오랫동안 솜씨 있게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해준다는 증거는 아주 많다. 행복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열심히 즐겁게 노력하도록 해주고 더 어려운 목표를 세우고도 문제 앞에서 빠르고 유연하게 폭넓게 생각하도록 이끈다. 심지어 사탕 하나를 선물 받고 평소보다 더 행복을 느끼는 의료진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평균적으로 볼 때 더 행복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실적을 올린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실적을 높이 올리니까 더 많이 벌죠.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처음에 제가 의식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 그러시는 거야. 성공하고 싶지. 다들 부자가 되고 싶지. 성공을 하고 싶지. 그렇잖아요. 성공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돈을 벌려고 뛰는 게 아니라 성공하려면 행복해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 뭔 행복하란 말이고 성공해야 행복하지. 성공을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복해야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흔하게 있지만 진짜 내가 행복하냐 이거죠. 내가 진짜 행복하냐. 근데 행복이라는 단어는 많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더 많아요. 삶에.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게 참 그러네. 글자는 많이 보고 많이 읽었던 거지만 행복? 행복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지라는 의문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더 내 마음이라는 것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편안한 거, 편안해지는 거, 너무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편안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돈도 많이 번다. 행복해 하냐 이거죠. 근데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꾸준하게 의식 수업을 듣고 듣다 보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그 공간,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더 편안해지죠. 신기하게도. 네. 그게 이제 신념을 찾아서 응집되어 있는 감정을 해체시켜야지만 편안해져요. 감정이라는 것을 압을 빼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신념을 찾아서 재맥락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행복한 사람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협상을 더 좋게 이끌어내기도 하고 소속된 조직에 더 많이 공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가 잘해줘야 내가 행복해지지. 절대 누군가에 의해서 행복해질 수가 있기도 하겠죠. 순간순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는 거. 내가 스스로가 행복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 네가 잘해주면 행복할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러다 신랑 빨리 죽으면 어떡할래요? 행복이 사라지는가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외부가 아니라 자꾸 우리는 니네들이 잘해줘야 돼, 누가 잘해줘야 돼, 자꾸 외부를 보는데 외부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내면에서의 행복감, 기쁨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신념을 찾아서 재맥락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요새 되게 즐거운 막 그런 소식들이 막 있는 게 응집되어 있는 왜 명현 현상이라고 하죠. 명현 현상이 일어나시는 분들도 좋고 명현이 일어날 일이 별로 없어서 피부가 바로 좋아지시는 분도 있고 명현 현상은 피부 속에 안 좋은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혈관의 독소 같은 거, 그죠? 뭐 수분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마음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이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퉁퉁퉁퉁 부딪히면서 내 감정이 자극이 돼요. 근데 이걸 빼냈을 때 편안해지는 거랑 장에서 편안해지는 거. 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편안해져요. 왜? 워낙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근데 내 문제가 해결된 거와 해결되지 않은 거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요새 계속 미팅하고 상담하고 막 그러는데 뭐 이렇게 찾아낼 일들이 막 이렇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좋아지시고 편안해지고 나부터도 편안해지면서 같이 함께 편안해지고 좋아지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협상도 더 좋게 되고 좋게 이끌어내고 조직된 소속된 조직에서도 많이 공헌을 하게 되고 더 나은 결정도 내리고 그러다 보니 높은 실적도 나오고 더 많이 벌게 되더라라는 거죠. 행복도 하나가 직원 행복도 하나가 직원들 사이의 업무 실적의 10%의 차이를 낸다. 10%의 차이를 내도록 하는 것이 행복이다. 행복이.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 행복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행복함.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존 헌츠먼 시니어는 베풀에서 행복을 느낌으로써 베풀면서 행복을 느낌으로써 더 열심히 솜씨 좋게 일할 동기를 부여받아 막대한 부를 쌓았다. 막대한 부를 쌓은 것은 행복을 느낌으로써 더 열심히 솜씨 좋게 일할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행복해야 된다. 상상이라도 행복해야 된다. 꿈을 찾고 계신가요? 차를 보러 가고 꼭 차만이 다가 아니에요. 집도 보러 가고 하고 계신가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는 순간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 행복하면서 상상해야 행복할 수 있는데 현실을 봤을 땐 어이구 이렇고 저렇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현실에서는 그 전에 내가 뿌렸는 게 지금 온 거고 내가 어떤 상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도 보고 차도 보고 하라 그랬더니 자기는 거기에 감동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라는 게 아니라 자기에 맞는 꿈을 원하는 것을 찾으라는 거죠. 나한테 맞는 걸 찾으라는 거지. 딱히 집이랑 차만 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이랑 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스스로 찾아야 되죠. 점쟁이가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 찾으셔야 돼. 내가 점쟁이지. 뚝딱 선생님도 점쟁이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을 그 길을 찾아서 내가 내 스스로 해결을 해서 그 안 좋은 경험을 했던 거에 응집이 된 게 풀어지게 해서 선생님은 안내자이고 저희도 안내자일 뿐이지 스스로 걸어가서 경험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복을 느낌으로써 더 열심히 솜씨 좋게 일할 동기를 부여받아서 막대한 부를 쌓았다. 베풀문, 베풀을 에너지의 근원으로 삼는 경영인은 헌츠먼 외에도 꽤 많다. 가령 버진 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은 2003년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증진하고자 디 엘더스라는 위원회를 설립했다. 또한 그는 수단, 키프로스, 케냐 등지에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완화해 주기 위해 넬슨 만델라, 지미 카터, 코피 아난, 데스몬드 투투, 그 밖에 여러 유력 인사와 힘을 모았다.
2004년에는 비영리 자산 재단 버진 유나이트를 발족했는데 이 재단은 인력 및 자금을 동원해 에이즈나 말라리아 같은 질병과 싸우고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기후 변화를 막고 소액 대출과 일자리를 제공해 개발도상국 사업가들을 돕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2006년 브랜스는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버진 항공과 철도 사업에서 얻는 수익 3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서약했다. 2007년에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혁신에 상금 2,500만 달러를 제공했다. 이 일련의 행동은 혹시 중년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일까? 사실 브랜스는 부와 명예를 얻기 훨씬 이전부터 베풀어 왔다. 그는 버진 레코드를 창업하기 5년 전이자 학생을 창간한 바로 다음 해인 17살 때 처음으로 자선 활동을 시작했다. 학생 상담센터라는 비영리 조직을 설립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힘닿는 데까지 도와준 것이다. 그는 원치 않은 임신에서부터 성병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이 자주 마주치는 문제, 목록을 작성해 무료 또는 할인 가격으로 치료해 달라고 의사들을 설득했다. 그뿐 아니라 자살 중독을 느끼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느라 새벽 3시까지 전화기를 붙잡고 많은 밤을 보냈다. 브랜스는 지난날을 돌이켜 보며 자신이 돈을 벌려고 한 이유는 잡지, 학생이 계속해서 성공을 거둬 학생 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베풀문 지금도 그의 동력원이다. 브랜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매일 아침 우리 행성,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세상을 변화시킬 생각으로 눈을 뜬다. 매일 아침에 우리의 행성,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세상을 변화시킬 생각으로 눈을 뜬다. 세상을 변화시킬 생각을 하고 눈을 뜨는지, 그쵸? 나는 무엇을 위해 눈을 뜨는지, 눈 뜨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쵸?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인류를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눈을 뜬다. 더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을까? 어쨌든 내가 그 덕분에 행복해진 것만은 분명하다.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을까 그랬어요. 결국은 인류가 잘 되고, 그죠? 다 잘 되면 나도 잘 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신다는 게, 그죠? 브랜슨의 사례는 성공한 기버가 왜 에너지 소진에 강한지 설명해 준다. 그들은 베품으로써 테이커와 매처가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행복과 삶의 의미를 비축한다. 진짜 테이커나 매처가 느낄 수 없는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행복과 삶의 의미를 비축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실패한 기본은 그 비축량을 모두 소모해 탈진하고 때론 성공 사다리의 밑바닥으로 추락하기도 한다. 에너지 소진보다 힘을 얻는 방식으로 베푸는 기버가 성공 사다리의 꼭대기에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메이어와 나는 다양한 직종과 조직의 구성원을 조사한 2건의 연구에서 성공한 기버가 실패한 기버, 테이커, 매처보다 조직에 더 지속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 뭐요? 성공한 기버, 베푸는 기버가 성공 사다리의 꼭대기에 오를 가능성이 당연히 크죠. 실패한 기버, 성공한 기버, 실패한 기버가 있어요. 나는 봉사를 해. 그런데 진짜 진정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서 봉사하고 버려질까 봐 봉사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이롭게 하고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관심이 많은 직원이
감독관으로부터 회사에 가장 도움을 주고 진취적인 직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타인을 이롭게 한다라는 거.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의 형성이 된다. 그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 덕분에 에너지를 유지하는 성공한 기보가 실패한 기보보다 더 많이 베푸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 덕분에 에너지를 유지하는 성공한 기보.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은요, 큰 이익은 이타심이에요. 그게 진짜 진정한 이기심이 들어있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 됨으로 해서 내가 잘 된다라는 거죠. 내가 잘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이 맨 처음에 인용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고 하버드 사이먼의 말에 담긴 의미다. 성공한 기원은 실패한 기보보다 덜 이타적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소진한 에너지를 회복하는 능력 덕분에 세상에 더 많이 공헌합니다. 에너지 소진을 해도 더 빨리 회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공헌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6장까지 했고요. 이제 7장의 호구탈피, 관대하게 성공, 관대하게 행동하면서도 바- 만, 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 법. 관대하게 행동하면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만만하게 보지 않나? 저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볼까요? 진짜 관대하게 행동하면 만만한 사람이 되진 않죠. 진짜. 근데 실패한 그거 있잖아요. 봉사를 하지만 인정받으려고 하고 두려워서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만만하게 봐요. 만만하게.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선행엔 대가가 따른다. 클리어 루스께서 얘기하셨어요. 편집자이자 극작가이며 미국의 여성 하원 의원이세요. 선행엔 대가가 따른다. 기벌을 괴롭히는 세 가지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주상보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세상 살면서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기벌을 괴롭히는 세 가지 함정.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유력한 컨설팅 회사에 스카우트된 릴리 안 바워는 매니저로 일하다가 MBA 과정을 밟기 위해 회사를 떠났다. 그녀가 똑똑하고 성실하게 일했음을 기억한 회사는 그녀가 MBA 마치자 다시 그녀를 데려왔다. 바워는 떠오르는 샛별로 유명했고 탄탄대로를 달려 예정보다 훨씬 일찍 막 임원이 되려던 참이었다. 임원이 되기엔 바워가 사람이 너무 좋다는 말이 퍼지기 전까지는 그랬다. 임원 승진은 6개월간 보류되었고 바워에게는 동료나 고객과 빈번하게 대화하는 걸 삼갈 필요가 있다는 말이 전해졌다. 1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임원이 되지 못했다. 바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을 품은 사람이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여성이 자기 사업을 시작하고 잘 이끌어 가도록 돕는 비영리 단체에서 헌신적으로 일했다. 특히 그곳에 소액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해 소득이 작은 여성도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한 번은 미용실을 차리려고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은행 두 군데서 거절당한 여성이 찾아왔다. 바워는 재무제표와 사업 계획을 꼼꼼하게 작성하도록 그녀를 도왔고 대출에 몹시 까다롭게 굴던 두 은행은 결국 융자를 해주었다. 바워는 컨설턴트로서 수많은 시간을 신입사원을 이끌어주는데 투자하는 한편 일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다. 경영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부하 직원들을 도와주기로 했다. 정말로 남을 돕고 싶어요. 내가 1시간을 투자해서 다른 사람이 10시간을 아낄 수 있거나 그들이 본래 얻기 힘들었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 시간을 내줄 수 있어요. 바워는 재능이 매우 뛰어나고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지나친 베품이 오히려 평판과 생산성을 깎아먹었다.
회사 동료 한 사람은 그녀를 이렇게 평가했다. 그녀는 어떤 일에서든 결코 노라고 말하는 법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좋아서 자기 시간을 허비하고 남들에게 점점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함정에 빠졌죠. 그게 바로 승진이 연기된 이유입니다. 업무 평가에서도 바워는 좀 더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녀에게는 컨설팅 회사 임원에게 필요한 확신에 찬 날카로움이 부족했다. 대신 주변 사람들의 성장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너무 헌신적이었다. 바오는 고객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할 때나 고객이 안건을 잘못된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고집하는 중요한 순간에도 고객을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은 것으로 유명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임원이라는 장벽을 넘기엔 다소 부족하다고 느꼈다. 바워의 이타적인 기질은 그녀의 직업적인 성공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 경영학과 교수 다이앤 버저론, 에비심, 벤 로즌, 스테이시 퀴루스트는 대형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컨설턴트 3,600명 이상을 조사해 바워의 사례를 반영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회사 기록을 참고해 매주 신입사원을 돕는 시간, 부하 직원에게 조언해주는 정도, 동료들과 정보나 전문 지식을 나누는 정도 등을 베풀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매주 얼마나 베푸는 행동을 하는지 1년 동안 추적한 다음 컨설턴트 각자의 연봉과 발전 속도, 승진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세 가지 면에서 기버가 가장 뒤떨어졌다. 그들은 연봉 상승폭이 상당히 낮았고 발전 속도가 더뎠으며 승진율도 더 낮았다. 테이커와 매처의 연봉 상승폭이 각각 10.5%와 11.5%인데 반해 기버는 9%에 불과했다. 기버 중 관리자로 승진한 사람은 65%도 미치지 못했고 테이커 83%와 매처 82%보다 뒤처졌다. 승진에 걸리는 시간도 테이커와 매처는 24개월 정도 걸리지 않았지만 기버는 26개월이나 걸렸다. 이것은 바오에게 나타난 패턴과 유사한다. 내게 잘못이 있다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너무 관대하게 행동했다는 거죠. 뉴욕시에 있는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일하는 제이슨 갤러도 임원에 오르는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가 처음 컨설팅 일을 시작할 무렵 딜로이트는 이제 막 업무에 이메일을 도입하고 지식 경영 과정에 엄밀한 형식을 갖추려 애쓰고 있었다. 아직 정보 저장과 검색,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컨설턴트들은 특정 산업 및 고객의 자료를 직접 수집해야 했다. 갤러는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계획에 착수했다. 만약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말을 들으면 실행팀에서 그 결과를 일해달라고 부탁했다. 심지어 그는 침대 옆 탁자 위에 서류를 잔뜩 쌓아놓고 잠자리에서 읽기도 했다. 그러다가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하면 따로, 따로 분류해 정리했다. 딜로이트 경쟁사들이 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연구했다. 약, 약간 괴짜처럼 보이는 일이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이슨 갤러의 두뇌이자 하드디스크가 곧 딜로이트의 지식 경영 시스템이 되었다. 동료들은 그것을 즉 제이슨 네트워크라고 불렀다. 질문이 있거나 정보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그를 찾아왔다.
정보를 직접 찾는 것보다 그에게 물어보는 편이 훨씬 쉬웠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나 머릿속의 지식과 점점 방대하기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기꺼이 공유했다. 물론 누구도 제이 넥슨을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코넬 대학을 졸업한 켈러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MBA 과정을 밟으며 줄곧 딜로이트에서만 일했다. 그러는 동안 그는 멘토들의 도움을 항상 감사하게 여겼다. 만약 그가 매처였다면 자신을 도와준 멘토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방법을 찾아 받은 것을 되돌려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릴리안 바워와 마찬가지로 기버인 갤러는 받은 것을 더 멀리 전하고자 했다. 받은 것을 또 나눠주는 거죠. 그건 그저 내가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생색도 안 내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들 남을 도와주잖아요. 남을 도와준대요. 성공한 사람들은. 나는 내가 할 일을 생각해서 남을 도울 겁니다. 근데 남만 도와줘서는 안 돼요. 내 할 일도 하면서 남을 도와줘야 되지. 남만 도와주고 있다. 이거는 또 실패한 기보가 돼요. 실패한 기보. 내가 이쪽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저쪽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뭔가 그런 실패한 기보들은 인정이 그런 거죠. 여기서 인정 못 받으면 저기서라도 인정받으려고 한다. 사업에 감을 못 잡으면 다른 데서 하려고 하는 엉뚱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예, 엉뚱한 데서 그걸 형성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에 자신감이 있고, 사업에도 자신감이 있고, 다른 부분에도 자신감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회를 창출해 주었다는 걸 잘 압니다. 누군가를 받아서 또 도와주고 도와주는데 기회를 창출해 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창출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창출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다 해야 돼요. 셀링, 레퍼링, 리딩. 그렇죠?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 리딩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내 일도 하면서 남을 도와야지 내 일을 하지 않고 남을 돕는 것도 아니고요. 옛날에 선생님은 자기 걸 너무 챙기니까 남을 도와라, 남을 먼저 도와라 그랬더니 나중에 이걸 던져놓고 남을 먼저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예, 여기는 또 내일은 시간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했더니 정신이 없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또 비가 옵니다. 저희 대구는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충청도도 비가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계절이 동남아 계절로 기후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즐겁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가 바람이 불든 우리 마음은 늘 행복하게 기쁨을 찾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토요일 오늘 벌써 목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수업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끝나고 명상 있으니까 명상 많이 하시면 참 좋아요. 명상들 많이 참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12월 6일, 7일은 시크릿 하는 날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인사하고